오토했니? 이래서 움직였어? 땡큐한데? 그럼 나도 한번 공부를 해볼까? 이 고민을 해보시든가. 아유, 귀찮아. 뭔 공부야. 윤정두가 척척 박사인데. 우리 모습은 일 잘해. 공부도 잘해.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가시든가. 오토에는요, 1월 21일과 1월 26일에도 여러분들께 그대로 교육을 해드립니다. 어떻게요? 이러한 보도자료의 이슈가 있습니다. 펀더멘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 업체가 저평가다. 아니지. 삐삐삐 저평가 아닙니다. 공모단가, 공모 가격보다 위로 쭉 뻗어 올라왔는데 어떻게 저평가예요? 그저 그냥 수급의 논리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금 현재 기준에 22배, 29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10,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1,000원이라고 칩시다. 1,000원 주당 가치가, 주당 값어치가, 청산 가치가 1,000원인데 2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런 논리예요. 높게 형성돼 있는 거야. 높게 형성돼 있는 거 이거는 자동차 부품업체 기준에 자동차 부품 적게 형성돼 있는 건 8배에서 12배 정도. 죄송합니다. PBR의 경우는 적게 형성된 거는 1배 미만인 대형주들도 많아요. 기아, 현대차 뭐 이렇게. 근데 22배야. 엄청난 거지. 거기다가 주당 만약에 1,000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하면 29,000원에 거래되고. 일반적으로는요, 6배에서 5배, 5배도 나와. 5배에서 12배 정도가 일반적으로 자동차 업종, 부품업체. 근데 얘는 29배. 저평가는 절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 먼저 고지를 해드립니다. 그때도 고지를 해드렸고.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2,163억인데 공모 가격이 얼마냐면 5,300원이었단 말이에요. 5,300원에 현재 지금 이 가격이 움직여. 저평가겠어요? 저평가는 아니다. 그럼 저평가 아니면 매매를 안 해? 아니, 저평가가 아니라고 매매 안 하면 어떻게 해? 그럼 카카오뱅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존의 셀트리온의 변동성은 뭐 수익 안 낼 거예요.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2차 전지 에코프로 BM 한참 날아다닐 때 위메이드 막 8,000억에서 7조 5천억 갈 때 아이고 실적이 없어요. 매매 안 하실 거예요?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전문가는 멘토의 역할은 하나는 아이고 매매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거 오토엔이요. 사업 설명서 공정공시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보도자료 뉴스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이런 객관적인 자료 어떻게 돼 있어요? 실적 범위를 2020년까지의 매출 기준을 공표를 해놨는데 공시를 해놨는데 500억 분이 안 돼. 2천억짜리의 매출이 500억. 그러면 안 되지. 물론 2021년에 좀 증가했겠지만 2021년도에 3분기까지가 360억 분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500억의 매출이 나온다 해도 시가총액이 2천억이면 그래서 저평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평가니까 무조건 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사래 무조건. 막 기술적 분석이 뭐고 다 필요 없으면 무조건 사래. 아이고 윤정도는요. 고평가입니다. 저평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수급 논리도 보시고 여러 가지 보시면서 거래대금만 시장에서 전체가 들여다보는 수준의 거래대금이 형성된다면 신규 상장 주기이기 때문에 머니게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자산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어떤 종목에 들어갔다가 주가가 내가 생각한 것만큼 변동을 못 주고 밀려 내려오면 내가 이걸 확 사버릴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칫 채널 돌리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방송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혹시라도 있을 수 있어. 안 돼요. 상장 주식수의 29.6%가 출회 가능한 물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보호해서 풀려요. 156만 주. 만약에 2만 원 잡으면 300억. 300억 정도야 뭐 어떻게 누군가 사주지 않을까? 그게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의 경우 386만 주, 요 부분. 1개월 이내에 추가적인 물량이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380만 주가 유통이 되는데, 이 물량이 유통돼서 이 물량을 누군가가 다 살 수 없는 게, 지분 신고해야 돼,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이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강세를 띄어서 2천억이면요, 5%만 사도 신고를 해야 돼. 2천억에 5%가 얼마야? 100억인가요? 100억을 사버리면. 100억을 안 사면 아까 유통물량 380만 주 유통물량에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100억을 사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찌됐건 복잡해. 그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22시 30분에 여러분들께 추가 교육해드리고요. 지금의 기준은 빠르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오토에는 신규 상장주라 일봉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봉 뭐 1개, 2개, 3개. 그래서 30분 봉의 기준을 잡아드리고
무조건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수반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렸어요. 그 거래량은 정확히 더 말씀드리면 거래대금이 형성돼야 된다. 그리고 캔들을 그려드렸어요. 시초가 대비해서의 흐름, 그리고 꼬리를 달았을 때 이런 망치형에서의 흐름, 이 망치형의 기준에 편입단가의 기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익을 잡아내셔야 되는데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오토엔 그럼 내일 당장 오르나요? 오토엔 내일 살까요? 삐 그런 방송 있으면 채널 돌려버리세요. 방송 끄셔야 되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오토엔이. 아까 말씀드렸잖아.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처럼 굉장한 저평가 상태에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HMM처럼 거래량이 빵 터지는 13조 6천억짜리가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거래 터지면 저 종목은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 펀드멘탈 긍정적입니다. 근데 오토에는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몰라요. 내일 당장 거래가 급감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건 뭐 내일 시초가에 편입해서 소설 쓰나? 삑삑삑. 결국은 내일 개장 초부터 거래가 수반되는지 여부를 누가? 윤정도와 함께 노란톡에서 같이 보시고 대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봉 이후에 일봉이 하나씩 생길 때 일봉 생길 때마다 교육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간 없지만 간단하게라도 교육 잡아드릴 거예요. 시간 날짜 지날 때마다 하나씩 캔들이 생길 때마다 캔들의 뭔가를 설명하고 있죠. 다 지난 거 아니지. 여기서부터 해서도 얼마나 더 움직임이 나옵니까? 요 캔들 위에서도 여기서도. 그리고 25일 기준부터 교육을 해드렸는데 여기서부터 교육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노란톡에서 계속.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봅시다. 여기서 분명히 시초가 여기서부터 꼬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음봉이 이따시만 했어요. 밀고 돌립니다. 굉장히 세게 돌립니다. 으아 하고 돌립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갭이라는 게 발생돼요. 종가가 여기서 끝났는데 시가총액이 작아서 이제 누군가가 하여간에 순간적으로 들어 올립니다. 굉장히 크게 발생된 거예요. 크게 발생되자마자 개장초에 그냥 확 밀어제껴서 상한가가 나온 겁니다.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거지. 그죠? 만약에 그런데 여기서 미끄러져 내려온다. 그러면 이 몸통에 3분의 1 이상의 크기의 갭이 발생됐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캔들 집중적으로 배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수형이라는 게, 고점에서 뜨는 교수형이라는 게 어느 자락에서 떠야 기준이 잡힐까? 근데 적지는 마시고 그냥 설명을 듣고 뭔가 그래 납득이 된다. 요거만 기준으로 잡으세요. 왜? 교수형 4주 후에 배울 거예요. 4주 후에. 일주일 동안 배울 거예요. 왜? 그게 뜨면 고점이 되니까. 근데 얘는 교수형이 되기 위해서 내려와야 될 음봉이 내려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 올렸어요. 오케이. 얘는요. 세 번째 날은요. 갭상승이 또 나옵니다. 갭상승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캔들 크기죠. 요 캔들의 3분의 1 이상이 형성이 됐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돼요. 애매모호하게 갭상승이 나왔어.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돌렸을 때 기준에 망치형의 모습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저것을 교수형으로 볼까 망치형으로 볼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교수형으로 보면은 돌리는 순간 돌릴 때마다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고 망치형으로 본다면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절반 이상은 차익 실현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고. 돌리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시간에서 뉴스 하나, 보도자료 하나 뜨고 시간에서 상한가를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종가가 여기서 끝났잖아요. 여기서 종가 끝났는데 갭 상승이 이따시만큼 나오고 바로 들어 올렸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 흐름이 이만큼의 갭 상승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개장초부터 거래가 빵 터졌겠죠. 여기서 볼 땐 거래가 없어 보이지만 얘도 여기서 볼 땐 거래가 없어 보이지만 그냥 들어 올려서 그냥 밀어제낀 거야. 그냥 들어 올려서 그냥 밀어제낀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없어 보일 뿐이지 굉장한 강한 매수 강도가 들어와서 상이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어요? 첫 술에. 천천히 이제 윤정도와 함께 배워가십시오. 그 다음 범에요. 계속 상한가가 나오고 했는데 그 다음 범위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 또 갭상승이 이만큼 나옵니다. 이 캔들의 크기, 이따만한 캔들의 크기에 3분의 1 이상의 크기에서 시작이 돼서 음봉이 이따시만큼 떨어져 내려온 거예요. 이따만한 음봉, 굉장히 큰 음봉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꼬리를 달릴
달고 돌릴 때는 그게 이제 교수형이 된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꼬리를 달고 돌리면 돌릴수록 여기서 시초가에 여기서 차익 실현 못 하신 분들은 돌릴 때마다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차익 실현을 다 했어. 하신 분들은 돌릴 때마다 망치의 기준에서 편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다만 결론은 교수형이 됐잖아요. 어떻게? 추세의 강화 속에서 갭 상승 이후에 그 전날의 몸통까지 훼손시킬 정도로 악재가 나왔든 뭐가 나왔든 나는 이 가격에서 차익 실현할 거야. 그 전날에는 여기서도 차익 실현을 안 했잖아요. 그죠? 상한가에도 차익 실현을 안 했는데 그 다음 날에는 갭 상승이 이따시만큼 나왔는데 쭉 뻗어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밀고 내려가. 이 가격도 무시하고 막 차익 실현을 하겠대. 그러면 그거는 끝난 거예요. 그게 교수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돌리고 빨간색이 나오고 그러느냐. 마지막 여러분들이 지금 왜 그래요? 하시는 것처럼 아니 내 맨날 올라갔는데 그 심리가 어마어마해. 주린이 심리가 어느 정도냐면 아니 맨날 올라갔는데 내가 샀다고 내가 그렇게 재수가 없을려나? 내가 샀다고 꺾이겠어? 농담해라 그 생각을 하더라니까. 옛날에 우선주 파동 나올 때 대구 그 좀 우선주가 5,000원에서부터 78만 원, 뭐 90만 원 가는데 맨날 상한가. 에휴 내가 산다고 하락하겠어? 아니 내 지인이 사더라니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냥 맨날 술 사주고 와이프 막 가방 사주고 다 했어. 대출 받아갖고 이렇게 사놓고 그 다음부터는요 계속 곤두박질. 결론은요 교수형의 기준에서 차익 실현 그리고 단기 매매 그리고 전략 매도의 기준이 된다. 그 교수형의 이 내용을 300년 전 혼마의 교육자료 내용에 있을 것 같아. 없다니까요. 없어요. 농담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설명이 안 돼 있어. 그냥 교수형에 뜨면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꺾입니다. 끝. 왜요? 왜요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설명이 없어. 농담하는 게 아니라. 80년대 중후반에 스티븐 뿌리는데 거기에도 없어. 전 세계적으로 윤정두가 이걸 정형화해놓고 차익 실현 구간을 윤정두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교수형인 거예요. 누굴 가르치는 교수가 아니라 행인맨, 목을 맨다. 교수형에 처하다. 교수형. 그렇게 되고 나서 이 흐름 이후에 윤정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 흐름이에요. 이게 아까 보실 때는 이건 장중의 기준에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드린 거고 장중의 기준에 윤정두의 얘기처럼 올라갔다 결국은 끊어져 내려와요. 도지가 됩니다. 그러나서 그 다음날 또 움직이는데 결국은 여긴 안 보이죠.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거래량이. 벌써 이미 여기서 거래량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전에 이게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돌려서 막 플러스가 나고 있는데 이거 망치형이냐. 아니라고 몸통을 훼손시키잖아요. 얘는 안 된다고. 돌려도 단타 치고 나오는 거라고. 특히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야 이게 그래 도지인데 어느 방향으로 갈까? 위로 세게 갈까? 결론은요. 그 다음날 거래가 어떻게 급감을 하죠. 아니 얘보다 거래 많은데 얘보다 거래 많은 것 같은데 진짜 그냥 확 그냥 여기 상한가라고 그랬잖아. 개장초에 바로 그냥 상한가 뿌악 상한가 그냥 뿌악. 그러니까 여긴 거래가 없어 보인 거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거래가 있어야죠. 결국은 거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거래가 없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의 기준에 상한가를 터뜨려 줄 때 거래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거래가 터졌을 때 기준에 거래가 순간적으로 터져. 여러분들이 못 잡는 건 당연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빵 터졌는데 갑자기 무슨 뭐 막 이따만한 막 수주 공시가 나왔나? 그냥 누군가 뭐 머니 게임으로 팍 건드린 거 아니야? 그거를 방송 보면 다들 지들이 샀대. 와 대박 나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 이 뻥쟁이들. 윤정두는요. 오늘 개장 전에 뭐 얘기한 적이 없어. 어제도 얘기한 적이 없어. 거래량 없는데 뭘 얘기를 하고 앉아있나 이 종목을.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잘 가고 있는데. 그럼 얘는요. 장중에 거래 빵 터졌어. 거래가 수반됐습니다. 10분봉입니다. 그러시면은 10분봉에 거래 터졌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전체 거래 대금이 더 수반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추가적으로 거래 대금 터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매직 시그널이 매수에 나왔는데 어떻게. 이럴 때 매수한다고 그랬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수익을 내는 거야. 노란톡에서 교육이 다 나가는 거야. 장중에 다 올려드리는 거야. 일봉 보시면 아까 여기가 교수형의 설명 기준과 거래대금 없이 끝났습니다. 두 번 다시 안 쳐다봅니다. 거래대금 있는 날이 있어요? 없지요. 결과론적인 게 아니라 아까 분명히 여기서 다 설명했잖아.